이미 되고 있습니까? 네. 네. 안녕하십니까? 24번째 아티클 리뷰 Exploratory Latent Growth Models in Structured Question Modeling Framework라는 페이퍼입니다. 발표하게 된 저는 유지훈이고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였습니다. 이 페이퍼는 2013년도 SM 저널에 실렸고요. 그림, 스틸, 램, 네스로드 이 네 분에서 준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아티클을 갖다가 전체적으로 타이틀을 쭉 따라가면서 봤고요. 특이할 사항은 이 아티클 자체는 새로운다기보다는 예전에 많이 쓰지 않았던 토크라이즈드 커브를 갖다가 스트럭처 이퀘이션 모델링에서 적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어떻게 사용하는지 데몬스트레이션 하는 부분에 조금 치중을 해서 illustrative example이라는 이 네 번째 섹션을 좀 강조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트레디셔널한 방법과는 약간 틀릴 수가 있고요. 네. 그렇지만 앞에서 나가는 방법은 똑같고요. 먼저 앱스트랙 보시면은 처음에 이 사람들은 터크라이즈드 커브를 갖다가 사용하고자 했어요. 이 터크라이즈드 커브를 조금 있다가 자세하게 설명될 건데 이 부분이 exploratory factor analysis, exploratory structure equation modeling framework에 정말 잘 맞아 들어가는 그런 폼이고 이전에 우리가 생각했던 그로스 커브 모델링의 내용과 살짝 다르면서도 좀 더 풍부한 내용을 갖다가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exploratory approach를 좋아하는 저에게는 아주 좀 뭐랄까 좀 신선하면서도 좋은 내용이었어요. 네, 그래서 우리 이 부분을 같이 보기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 exploratory 내용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confirmatory하고 exploratory를 비교하는 리터처 리뷰에서 시작하고요. SM 자체가 confirmatory를 베이스로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hypothesized theory를 갖다가 데이터를 통해서 컨펌하는 그런 용도로 많이 사용되어 왔지만 우리가 지금 그로스 커브 모델링이라든지 모델을 갖다가 모델의 다양성을 측면을 차지하기 보기 위해서는 컨퍼머토리는 조금 리미티드 돼 있지 않나. 그래서 여러 가지 exploratory 센스가 더 맞지 않나를 갖다가 강조하면서 전체적으로 트레디셔널 방법에서 우리가 놓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갖다가 다시 같이 한번 보자는 이 취지로 페이퍼를 썼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먼저 보여주는 것은 기본적으로 latent growth modeling에 관한 정의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 다음에 tokerized curve를 갖다가 설명하면서 어떻게 그것이 exploratory latent growth modeling에 쓰일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그 다음에 모형들을 비교하면서 어떤 유용성에 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latent growth curve modeling은 많이 봐왔는데 아마 지금 이걸 보면 조금 편하게 좀 인식하시겠죠, 그죠? latent growth modeling에서 equation 자체를 볼 때 기본적으로 우리가 time variable에 움직이는 이거 dependent variable이 있고 그 다음에 latent variable, latent factor를 잡아서 그 내용이 어떻게 이 observed variable하고 연관관계가 있는가 그렇더라도 measurement error 자체는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UTI라는 error portion이 있다. 그래서 이 equation 자체를 갖다가 matrix notation으로 바꿔본다면은 observed variable이 latent variable과의 연관성과 그 다음에 어떤 error variance, residual variance다. 근데 latent growth modeling 자체가 SM의 기초이기 때문에 variance covariance matrix가 설명해주는 부분이 많고 그 부분을 통해서 에스티메이션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 variance covariance matrix의 relation도 마지막에 이렇게 정리를 했더라. 시그마가 그 다음에 residual variance와 그 다음에 loading과 팩터의 밸런스가 어떻게 연결되는가를 보여주는 이 이퀘이션으로 나오더라. 그렇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exploratory이기 때문에 타임 포인트가 많아질 때 흔히 사용하고 있는 linear growth 자체가 잘 맞아 들어가지 않을 수가 있다. 그러면은 non-linear라고 한다면은 non-linear을 갖다가 어떤 방향에서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되는가 그 설명하는 부분을 갖다가 두 가지로 나눠서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첫 번째가 리니어처럼 이렇게 램다 매트리스 자체가 픽스 되어 있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 램다를 modify 하면서 non-linear growth pattern을 갖다가
우리가 활용할 수 있다. 즉 저번 시간에 제가 보여줬던 것 중에 하나가 fractional polynomial 같은 경우에는 이 linear term 부분 자체가 여러 가지 펑셔널 폼으로 대처됨으로써 하이 오더 폼까지 나갈 수 있다. 여기서 f라고 나타나는 이 것들이 폴리노미얼로 사용된다면은 하이 오더 폴리노미얼까지 확장될 수가 있다. 그러면서 플럭츄에이션이라든지 체인지를 갖다가 이 램다 매트리스를 통해서 구현할 수 있기 때문에 non-linear growth curve 모델링이 여기서 활용될 수 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좀 더 리버럴한 여러 가지 폼들도 있는데 첫 번째 example이 latent base modeling이라고 해서 엠플러스 쓸 때 많이 활용해 보기도 하는 것인데요. 타임 포인트가 뭐 4개, 5개 있을 때 여러 가지 첫 번째 타임 포인트부터 5번째 타임 포인트까지 펑셔널 폼을 갖다 픽스 시키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에서 두 번째로 가는 그 레이트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나머지 3개의 포인트를 갖다가 프리로 준다든지 그런 레이턴트 베이시스 모델링이라든지 그 다음에 인터벤션들이 많을 때 멀티 페이지 모델링을 해서 지난번인가 우리 최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스플라인 모델 자체 그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non-linear 커브를 갖다가 구현해낼 수 있다. 이런 부분이었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소개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은 1958년, 1966년도에 터커가 그로스 커브 모델링을 갖다가 우리 팩터 애널리시스에서 팩터 애널리시스에서 구현하듯이 구현을 해보자. 그러면 좀 더 풍부한 내용을 갖다가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하면서 Generalized Learning Curve라는 걸 소개했어요. 그 이후에 메리트 스티색 두 분이서 그걸 갖다가 SM 프레임워크에 고정해서 Tuckerized Curve를 갖다가 소개했어요. 이게 기본적으로 출발할 때 팩터 애널리시스 쪽에 조금 가깝게 출발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펑셔널 폼을 찾아가면서 체인지를 갖다가 어떤 핏하는 모델이라기보다는 그 체인지를 설명할 수 있는 팩트를 찾아가는 모델이기 때문에 조금 어프로치가 다르다고 할 수 있어요. 여기서 그 부분이 Tuckerized Curve의 모델 이퀘이션에서도 여실히 드러나는데 여기 이퀘이션을 보시면은 Observed Variable이 Latent Variable과 Loading 사이의 관계만 나와 있어요. 한 개 빠졌던 것은 뭐냐면은 이 Residual Variance가 빠졌다고요. Residual Variance가 빠진 이유가 뭐냐면은 이 Tuckerized Curve 자체는 Principal Component Analysis를 기본으로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데이터 리덕션 부분을 갖다 강조하는 것인데 5개의 타임 포인트가 있다면은 5개의 타임 포인트가 다 설명할 수 있는 가장 큰 특성은 뭘까를 갖다 찾아가면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어떤 특성, 그 다음 두 번째로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어떤 특성, 그런 걸 특성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Principal Component Analysis에서는 5가지 특성을 다 찾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 사용하지 않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어떤 부분이 되는 것만 특성을 사용해서 전체를 갖다가 다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어프로치로 가는 게 Principal Component Analysis인데 그 부분을 갖다가 여기서 그대로 쓰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Residual term 자체는 설명할 필요가 없고 이 전체로 다 설명을 할 것이다. 그래서 찾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 에타라는 팩터를 찾는 거예요. 일단 팩터를 찾아가지고 이 아웃컴 자체를 갖다가 로딩을 보면서 그 팩터와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를 찾아내는 거죠. 그래서 다시 돌아가면은 이 팩터 애널리시스하고 거의 유사한 내용이다. 그렇게 볼 수 있고요. 그래서 그 팩터를 찾아갈 때 하나의 팩터가 뭐 어떤 다미네이트 팩터가 있어가지고 설명을 많이 해준다면은 원 팩터 모델로 다 설명할 수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한 2개의 팩터가 여러 가지 베리언스를 설명해 준다면 2개의 팩터로 다 설명할 수 있을 거고 그 다음 뭐 많게도 설명할 수 있겠죠. 그죠? 이게 기본적으로 말해서 어떤 우리가 롱지튜드널에서 보면은 타임 포인트 개수만큼 늘어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갖다가 몇 개의 팩터가 그 그로스를 갖다가 잘 설명할 수 있을까 그 부분을 찾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찾는 것이 Tuckerized Curve의 특성이다. 근데 이 부분은 2009년도 에스프로호프 무텐 선생이 Exploratory Structure Equation Modeling이라는 것도 발표하셨죠. 그때
발표하신 게 뭐냐면 이게 사실상 exploratory structure equation modeling이지만은 사실상은 exploratory factor analysis의 개념을 강조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뭐냐면은 이전에 우리가 팩터 애널리시스를 할 때 팩터 클러스터를 봐가지고 인디케이터들이 팩터에 론이 걸려있는 그런 것들과의 관계만 봤었는데 그만 관계를 보다 보니까 어떤 크로스 로딩 자체가 없고 어떤 스트릭트한 컨디션에서는 잘 돌아가지 않더라. 그래서 모든 인디케이터들이 모든 팩터에 다 로딩이 걸리는 것으로 보고 우리가 팩터 스트럭처를 이해해 보자는 것이 ISM에 관한 내용이었거든요. 그 내용 자체가 여기서 말하는 터크라이즈드 커브하고 너무 잘 맞아 돌아가더라. 그래서 지금 이게 케빈 그림과 이 저자들이 했던 게 뭐냐면은 그러면은 이 터크라이즈드 커브를 갖다가 ISM과 연계를 시켜서 우리가 이해를 해보자. 그러면은 그와 구조 자체가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비슷한 내용이 나올 것이다. 사실은 그런 어떤 개념으로 출발을 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고요. 그리고 터크라이즈드 커브 같은 경우에는 정확하게 어떤 패키지에 지금 들어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구현을 갖다가 그대로 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썸이라는 그 M 플러스에 들어있는 그 패키지로 잘 구현을 해보자는 것이 이 illustrative example에서의 어떤 목적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두 개의 데이터셋이 나오는데 콜티슬 데이터하고 버클리 하이트 데이터가 나와서 보시면 알겠지만은 타임 포인트는 많고 뭐 그렇게 샘플 사이즈는 크지가 않아요. 그렇지만은 이 커브 자체가 non-linear 커브로 나타나기 때문에 얘네들 갖다가 그로스를 보는 것은 좀 의미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그 터크라이즈드 커브하고 exploratory latent growth 모델을 갖다가 핏하기 전에 그 프로시저를 갖다가 설명을 잘 해놨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터크라이즈드 커브에서 5가지 스텝과 그 다음에 exploratory latent growth 모델에서 7가지 스텝을 보면은 거의 exploratory factor analysis를 돌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근데 좀 더 정확하게 근접하게 접근하자면은 least square type exploratory factor analysis를 돌린다고 보면 돼요. 예를 들어서 뭐 팩터를 찾을 때 스크립 플롯이라든지 variance explained라든지 eigenvalue라든지 그런 걸 봐가면서 얼마나 많은 variance가 특정 몇 개의 팩터에 관해서 설명이 잘 되고 있는가를 찾아가는 게 이 두 가지의 공통적인 목표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principal component solution을 찾고 그 다음에 적당한 로테이션을 활용해서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그런 팩터 스트럭처를 찾고 그 다음에 플러스를 해보고 마지막에 우리가 팩터 스트럭처를 찾았다고 한다면 그 팩터 스트럭처를 통해서 컴포넌트 스코어라든지 팩터 스코어를 갖다가 찾아내는 거예요. 그 찾아낸 스코어가 우리가 알고 있는 true 스코어라고 보고 그 스코어를 갖다가 잘 설명할 수 있는 팩터들 갖다가 정리한 것이 이 터크라이즈드 커브고 여기서 말하는 ECM에서 나오는 팩터 스트럭처 모델링이 되는 거예요. 그로스에 관해서. 그래서 이 두 개의 방법은 거의 아이덴티컬하다고 보셔도 상관이 없고 단지 활용하는 것이 SES와 M 플러스로 약간 다르다. 근데 정확하게 이크벌런트 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 결과를 보시면 조금 차이가 있을 거고 그런 것이 있을 건데 그 차이가 명확하게 어디서 나왔다는 것은 설명되어 있잖아요. 뭐 한 가지 예를 들었으면은 터크라이즈드 커브 같은 거에서 미싱 자체가 고려될 수가 없는데 거기에서 컴플리트 셋만 사용했다. 그리고 M 플러스에서는 피머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미싱 데이터를 갖다 고려할 수 있다. 그래서 나온 차이점도 있지 않겠나라는 것이 어떤 하나의 코멘트로 나오고요. 그러면은 먼저 리조트를 갖다가 컬티스 트라젝토리에 관해서 보시면은 이 터크라이즈 커브를 찾아낼 때 이와 같이 테이블에 보시면은 아마 조금 EFA 할 때 봤던 그런 터미널들이 많이 나오죠. 그 component, eigenvalue, 그 다음에 뭐 MSR, 그 다음에 percent of variances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 팩터들이 얼마나 많은 variance를 갖다 설명하고 있는가를 보는데 eigenvalue를 갖다가
기준을 한다면은 어떤 스크립트 플롯을 통해서 어느 부분에서 가장 많이 줄어드는가, 어떤 엘보가 어딘가 그걸 찾아내는 거죠. 이 사람들이 지금 3을 찾아냈어요. 사실상 이 사람들이 뭐 3, 4, 5, 그 중에 어떤 걸 대도 좋겠다 그랬는데 3을 찾아낸 내용은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은 Exploratory Latent Growth Modeling에서 이 4개의 팩트를 찾고 나니까 컨버지가 안 돼가지고 그냥 3으로 찾았다라고 어떻게 그렇게 결론을 내더라고요. 그렇지만 세 개로 본다면은 이 터크라이즈드 커브에서 세 개가 각각의 세 개가 어떤 그로스의 특성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얘네들이 설명하는 부분은 전체 프로파일을 갖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옆에서 나온 거 보시면은 세 개의 컴포넌트가 있는데 첫 번째 컴포넌트는 이와 같이 이 컬티스의 그로스가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되면서 굉장히 급격하게 올라가고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일곱 번째 떨어지고 그 다음에 여덟 번째, 아홉 번째는 평행에 간다. 이 자체의 특성을 설명하는 팩터가 있더라. 그 팩터가 첫 번째고 두 번째 팩터는 이 콜티솔 자체가 초반기 때는 그렇게 변화가 없지만은 다섯 번째부터 시작해서 변화가 생기는 이 팩터가 있더라. 그래서 이 팩터가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팩터는 처음에 2포인트에서는 없지만 2, 3, 4에서 이렇게 인크리즈 하는 부분과 그 다음에 약간은 디크리즈 하는 부분이 있더라. 이 특성을 나타내는 세 개의 팩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해를 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은 이 세 개의 팩터들의 로딩이 모든 파티스펀트에 다 인포메이션이 전달되기 때문에 각각의 개인은 얼마나 많은 어떤 정보를 여기서 가지고 오는지 두 번째에서 가지고 오는지 세 번째에서 가지고 오는지 그걸로 이해를 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로스 자체를 갖다가 이해를 한다는 부분이고 이게 팩터 어널리시스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은 첫 번째 팩터 혹은 첫 번째 컴포넌트에서 이 베리빌리티를 가장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특성이 나타나고 그 다음 것들은 조금 작은 부분이지만은 우리가 더 세밀하게 그 그로스의 특성을 나타낼 수 있는 부분이 나타나더라는 것이 이 부분에 관한 설명이고요. 그러면 그 다음에 터크라이즈드 커브를 하고 나서 얘네들이 일섬을 활용해 가지고 Exploratory Latent Growth Modeling을 다 피드했는데 그 피드 인덱스들은 이렇게 나타나더라. 자세히 보신 분들은 좀 의아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기준으로 후엔 벤틀러에서 했던 그 기준 자체는 아주 못 미치는 그런 기준으로 그럼 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CFI 같은 경우는 0.83인데 그 네 번째 팩터를 넣어보니까 컨버지가 안 되니까 할 수 없다. 이걸로 가자. 이렇게 나타나는 그런 세 개의 팩터. 그렇지만 그 세 개의 팩터가 만약에 이 세 개의 팩터가 가장 베스트 핏이라고 보고 우리가 분석을 해본다면은 이 Exploratory Latent Growth Modeling에서도 이와 같은 패턴을 갖다가 찾아낼 수가 있겠더라. 그래서 First Pattern, Factor 1, 그 다음에 Factor 2, Factor 3. 이 Factor 1, Factor 2, Factor 3에서는 이제 우리가 팩터 어널리시스를 돌린 거와는 다르게 로테이션을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첫 번째 팩터가 항상 가장 많은 부분을 설명하는 그 팩터하고는 또 이렇게 일치하진 않아요. 그래서 오더를 갖다가 맞춰보면은 컴포넌트 1에 해당하는 것이 여기서 말하는 팩터 3가 돼가지고 이 전체의 변화를 갖다가 잘 설명해 주는 부분이 세 번째 팩터더라. 그리고 두 번째 팩터, 첫 번째 팩터가 그 나머지 부분인데 여기서 조금 차이가 나는 부분은 어떤 거냐면은 이 두 번째 팩터 같은 경우가 이 끝부분이 너무나도 이렇게 급격하게 올라가 가지고 이 부분 자체는 아까하고 찾은 거하고 비슷하지는 않던데 그와 유사하게 인지를 할 수 있겠다. 그리고 이 부분 자체가 많은 어떤 특성을 설명한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은 이 부분을 갖다 조금 무시하더라도 비슷하다고 말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게 지금 이 부분에서 이 페이퍼에서 말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한번 다시 돌아가 보면은 여기 보시죠, 그죠? 여기에 두 번째 팩터가 약간 올라갔는데 이 exploratory latent growth 모델링에서는 급격하게 올라갔어요. 그래서 조금 차이가 나지만은 이와 유사한 특성을 갖다 찾아낼 수 있겠더라.
그런데 이 부분이 우리가 좀 더 이전에 했던 부분보다 좀 낫다고 할 수 있는 게 뭐냐? 이 부분은 이전에 했던 부분들은 예를 들어서 멀티페이지 모델 같은 경우에 이 그로스를 갖다가 이해하기 위해서 넛을 찾아서 넛 포인트를 찾아가지고 예를 들어서 첫 번째, 두 번째 부분, 그 다음에 두 번째에서 다섯 번째 부분, 다섯 번째에서 아홉 번째 부분까지 나눠서 이렇게 평행하고 올라가고 약간 좀 그로스가 생기는 이 정도까지를 갖다가 구분했을 때 이게 우리가 가장 그로스를 잘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 부분 자체가 설명을 못 해주는 부분들이 많더라. 그리고 또 퀴즈를 갖다 그대로 비교해 보더라도 exploratory latent growth modeling 자체가 더 superior 하더라. 그런 부분을 갖다가 보여주고 있고요. 아마 여기서 토크라이즈드 커브라든지 exploratory latent growth model이라든지 얘네들을 갖다 좀 더 자세히 들어보면은 정말 설명할 그로스를 갖다 설명하는 부분들을 갖다가 이전에 우리가 했던 change of mean 하고는 약간 다르구나, 좀 더 풍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구나를 갖다가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그 다음 example에서는 타임 포인트가 좀 더 많은 17개의 타임 포인트로 했는데 하는 방법은 거의 똑같아요. 그 터크라이즈 커브를 먼저 얘네들이 fit 해가지고 찾아냈어요. 이번에는 4개의 컴포넌트를 찾아냈고요. 아이겐밸류에서 스크립트 클래스를 갖다 인식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 4개의 컴포넌트를 찾아서 플러스를 해봤다. 첫 번째 컴포넌트는 지금 나타나 있지 않고, 그 다음에 2, 3, 4만 나타나서 첫 번째 거는 거의 요거와 동일하게 나타난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전체의 그로스를 갖다가 리니어 그로스 같은 이 전체의 그로스를 갖다 빼고 나더라도 우리가 사실상 애들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 특성을 시킬 수 있는 부분들이 있더라. 예를 들면은 컴포넌트 2 같으면은 12살부터 급격하게 하여튼 증가하는 그런 경우. 그 다음에 세 번째 컴포넌트 같으면은 10살부터 13살까지 이렇게 증가하다가 오히려 더 줄어들게 되는, 이 줄어든다는 건 그럼 키가 줄어드는 거냐? 그게 아니고 이게 전체적으로 늘어나는 팩터가 있어가지고 키는 계속 증가해요. 그런데 여기서 이 부분이 두 번째가 설명해 주는 부분이 여기서는 그렇게 크지가 않더라. 그래서 전체가 증가하는 부분을 갖다가 조금 감소시키는, 증가의 웨이트를 갖다 감소시키는 부분이라고 인식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컴포넌트 네 번째 같은 경우에는 약간 플럭스에이션이 있으면서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더라. 이게서 우리가 쉽게 말해서 어떤 학생 자체가 그 로딩이 두 번째 컴포넌트의 로딩이 굉장히 크다고 한다면 그 친구는 이 키가 12살부터 이렇게 증가하는 그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친구들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팩터들을 디파인하고 난 다음에 팩터 로딩을 보면서 그 친구가 가지고 있는 캐릭터리스트를 갖다가 이 팩터를 통해서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할 수 있다는 부분이죠. 그렇게 해서 투크라이드를 돌리더라. 그리고 exploratory latent growth modeling을 돌려봤을 때 아주 유사한 방법이 나타나더라. 예를 들어 팩터 1 같은 경우는 이와 비슷하게 나타나고, 그 다음에 팩터 2, 3, 4 자체가 이전에 우리가 봤던 투크라이즈 커브에서 거의 유사하게 이렇게 나타나더라. 다시 말해서 이 팩터들의 4개를 갖다가 특성 지음으로써 우리가 이 그로스를 갖다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약간 다른 측면에서 어떻게 조합해서 이해를 할 수 있을까를 갖다가 가질 수 있더라.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이렇게 핏한 부분도 좋았고, 그래가지고 이 부분 자체는 다른 거와 자기네들이 돌려봤던 프리스 베인스 모델이라는 것을 돌려봤을 때 이것보다 더 좋게 나오더라. 그러면서 파라미터들도 혹은 number of factor들도 작게 씀으로써 우리가 다 표현을 잘 할 수가 있더라는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Tuckerized curve, 즉 exploratory approach를 갖다가 SEM에서 적용하는 것이, 특히나 그로스 모델에서 적용하는 것이 이 저자들의 가장 큰 어떤 주안점이었고요. 그리고 오리지널 Tuckerized curve를 갖다가 현재 우리가 엠프로스에 사용할 수 있는 이 썸에서 구현을 해보자 면서 보여줬던 것이 얘네들이 이 페이퍼의
어떤 컨트리뷰션이고, 근데 사실상 설명을 제가 하면서도 약간은 뭐냐면 믹스처하고 비슷한 내용이 있구나라고 아마 인식하신 분도 계실 건데, 펀더멘털 아이디어는 똑같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인터프리테이션을 해 나감에 있어서 팩트 애널리시스 쪽에 좀 더 가깝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이 터크라이즈드 커브가 아닌가. 왜냐하면 믹스처 모델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도 그 멤버십, 그 언더라인 멤버십을 강조하다 보니까 결과 자체는 이 친구는 어느 그룹에 들어간다, 이 친구는 어느 그룹에 들어간다, 그렇게 결론을 내리는데, 여기에서는 터크라이즈 커브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결론을 내는 것이 아니라 어떤 특성이 얼마나 많이 그 각각 인디비주얼에게 전달이 되겠는가를 갖다가 로딩을 통해서 설명해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해석의 차이가 좀 생기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benefit이라고 적혀있던 그게 뭐냐면은 principal component analysis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리스트 스퀘어 어프로치가 많고, 그래서 assumption free가 되고, 그리고 이전에 우리가 했던 것처럼 팩트 애널리시스를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체인지를 갖다가 인식하는 데 있어서 꼭 mean의 체인지가 어떻게 따라야 된다, 그렇게 구분 지을 필요가 없다는 거. 그러면서 또 익스플로러토리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하이퍼사이즈드 모델 갖다가 갖다 놔야 될 필요가 없다는 거. 그게 좀 베네핏이고, 리미테이션 같은 경우에는 제가 뭐 하나 넣으면은 기본적으로 이 썸은 n 플러스에 되지만은 지금 여기서 데몬스트레이트한 것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 썸 자체가 완벽하게 터크라이즈드 커브를 갖다가 구현을 해내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소프트웨어 활용 측면에서 조금 리미테이션이 있지 않나. 그리고 또 아이덴티피케이션 이슈가 있어가지고 특정한 모델을 갖다 피트할 때에는 우리가 팩터 애널리시스에서 고정하는 그런 고정치보다 픽스드 밸류보다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부분이 많게 나오더라. 이제 그런 게 약간 어떤 리미테이션으로 나오고, 또 특히나 또 로테이션을 활용할 때 로테이션 자체가 어떤 게 가장 좋더라 나쁘더라 이런 것들이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인터프리테이션 할 때 주의를 해가면서 찾아야 된다. 그런 것이었고, 이런 부분은 근데 사실상 좀 확장할 수 있는 영역이 너무 많더라. 특히나 믹스 모델링하고의 어떤 연관관계를 활용해 볼 수도 있고, 또 익스플로러토리와 컨포먼트를 갖다 컴바인하는 것도 우리가 또 주안점이 될 수가 있고,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내용들을 갖다가 확장할 수가 있더라. 그래서 마지막에 사람들이 말하는 것은 exploratory 우리가 어널리시스 정말 SM에서 많이 활용될 수 있고, 그런 활용된 측면이 어떤 다른 어떤 에스펙트를 가지고 접근한다면은 더욱더 풍부한 내용으로서 그로스 커브 모델을 볼 수가 있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갖다가 하면서 끝을 냈고요. 저는 지난달 페이퍼가 하나 억셉됐는데 그게 exploratory structure equation 모델을 써서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해서 어떤 페이퍼나 그런 것이 있으면 쉐어할 수가 있고요. 이 이슨 모델이 많이 쓰지는 않는데 저는 이걸 더 좋아했던 이유가 뭐냐면은 트래디셔널한 EFA나 CFA를 갖다가 돌렸을 때 우리가 컨버전트 이슈가 나타난다든지 그런 경우에 쉽게는 그냥 베이지안으로 가는 경우가 많은데 그것보다는 조금 약간 좀 하이브리드하고 좀 리버럴한 이런 이성을 갖다가 썼을 때 우리가 인터프리테이션 하는 부분이 아주 좀 자유롭더라. 그래서 제가 이걸 기본적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했고요. 그리고 이게서 M 플러스 코드 케빈이 자기 웹사이트에 이걸 올려놨다고 했는데 제가 다 다운받아서 보니까 뭐 그닥 뭐 이렇게 클리어하게 정리가 되어 있는 부분은 아니더라고요. 세스 코드도 매크로를 사용했기 때문에 만약에 세스를 안 써보신 분들은 조금 활용하기 힘든 그런 상황인데 그 우드의 페이퍼에 그래도 매크로가 다 적혀 있어요. 그래서 적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들어가 보시면은 이렇게 페이퍼에 다 적혀 있으니까 들어가 보시면은 아마 좀 활용할 수 있는 청문도 있을 거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가요? 다른 분도 질문해 주시죠. 제가 감정 정리 좀 하는 감정 정리 좀 하기 위해서. 격한 감정인가요? 네. 감정.
없으면 저 먼저 할까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유 교수님은 이제 exploratory fashion을 좋아하시잖아요. 네. 저는 exploratory를 상당히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막 받아들이는데, 예. 유태현 선생님이 exploratory fact analysis SCM을 들고 왔을 때부터, 야, 이거 정말 좀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런 테크닉을 좋아하시는 분이 바라보는 관점하고, 이게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을까, exploratory. 왜냐하면 confirmatory fact analysis의 SCM이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하나 종료했는데, 굳이 exploratory로 들고 와가지고 어떤 베네핏이 있는가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고 있는 그런 바이어스가 많이 있기 때문에 네. 페이퍼를 읽을 때 이렇게 호의적으로 안 읽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되게 힘들었어요. 근데 뭐 다른 분들은 이런 관점에서 보는 사람도 있고 저런 관점에서 보는 사람도 있으니까 유 교수님, 저는 이제 까는 건 아니고 아니 코렐레이션 매트릭스 가지고 만드는 거잖아요. 민이고 나발이고 다 없어지잖아요, 이러면. 네? 이게 모델이 그로스 모델링은 민도 있었고 베리언스도 있었고 그 정보가 있었던 거를 데이터를 코렐레이션 매트릭스 만들어 가지고 로딩만 보고 추출을 해내는 게 있는 정보도 안 쓰는 게 이게 그 상식적으로 보자고요. 이게 첫 번째 매트릭스를 없애버리면서 어떻게 모델이 나아지냐고. 에? 그렇잖아요. 있는 데이터의 정보를 없애버리는데 어떻게 나아질 수 있겠냐고. 그게 제가 첫 번째 딱 들었을 때, 이거는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게 그게 제가 이제 첫 번째 들었던 생각이에요. 그런데 자세히 읽어보지는 못했지만, 뭐, 팩트 애널리시스는 그냥 코렐레이션을 돈다니까. 리니어 코렐레이션 하는 거네. 첫 번째 그거고. 두 번째는 교수님은 이게 설명력이 높아진다고 얘기했는데 저는 그러니까 이제 다른 거를 돌리고 컨퍼머터를 돌리는 상태에서 여기서 뭔가를 찾아가지고 부가적인 거는 이용을 해요. 이해를 합니다. 이 대체가 안 돼요. 왜냐하면 로딩이 높다라고 해서 로딩이 높다고 해서 그게 증가하는 거랑은 다른 거잖아요. 왜냐면 mean을 없애버렸기 때문에 어쩐 그 세 번째 로딩이 영향이 많다고 해서 그래서 로딩 밸류가 높다고 해서 이게 어떤 증가하거나 디크리즈 하는 거를 나는 잡아내지 못한다고 생각해요. 그 플러스 그려놓고 이렇게 플러스 그려놓고 로딩 밸류하고는 플랫하고는 다른 얘기라고 생각해요. 다시 mean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average, 민 모델로 돌아가지 않고 그걸 합치지 않고는 로딩 밸류가 어떻게 설명이 되지? 예를 들어서 데이터가 코렐레이션 매트릭스였는데 그렇잖아요. 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떨어져도 이게 하향하는 것도 코렐레이션 매트릭스는 똑같을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민 트레젝트리 떨어져도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세 번째는 그 exploratory fact analysis를 써서 하면 크로스 로딩이 다 있잖아요. 세 개면 세 개가 막 다 연결돼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바라보는 전통적인 관점에서 parsimonious 하지도 않아. 그러니까 이게는 팩터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parsimonious index, CFI, 뭐 AIC, BIC는 다 떨어지게 될 수밖에 없어요. 태생 자체가 그렇잖아요. 팩터 하나 늘어나면 1팩터마다 2팩터마다 3팩터마다 하면서 피드 인덱스는 완전히 박살이 난다고요. 오버 타임으로 하면서. 그게 늘어나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너무나 parsimonious 않게 가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그동안 SCM에서 쌓아놨던 정말 트루 모델을 찾기 위해서 CFI를 쓰고 RSM을 쓰고 막 BIC를 써가면서 이렇게 찾아왔던 그런 관점도 그런 것들도 여기 잘 못 쓰잖아요. 예를 들어가지고. 이거는 그냥 찾아놓고 로딩 찾아놓고 SCM에서 핏을 구한 거지. 그 핏이 잘 나오게 하기 위해서 모델을 만들어 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바깥에서 만들어가지고 옮겨 이렇게 들고 들어오는 거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람들한테 어필을 하려면 근데 이제 교수님이 얘기하셨던 첫 번째는 동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걸 돌렸는데 여기서 민도 다 나왔어. 예를 들어서 트래젝토리가 리니어가 이렇게 됐는데 그게 설명이 조금 더 필요할 때 예를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민 트래젝토리하고 같이 붙여서 아까도 보셨지만 이그젬플 그냥 로그로 핏 시키면 핏 잘 돼요. 리니어나 로그 함수로 핏 시키면 아름답게 나오는 건데 예를 들어서 이그젬플 중에 하나는 굳이 여기가 이거를 막 셋스를 써가지고 뭘 이렇게 돌려가지고 이렇게까지 그러니까 이그젬플이 잘못됐거나 예를 들어서 그래서 그런 몇 가지가 있어서 그 마음에 읽으면서 마음이 좀 이렇게 잡잡했었죠. 그 교수님 페이퍼가 아니니까 너무 상처 받으시지 마시고. 이해는 다 하고. 한두 가지 조금 더 클래리파이 해야 될 거는 뭐냐면은 그 투크라이스드 커브 같으면은 이 프린시플 컴포넌트 어널리시스를 썼기 때문에 사실상은 베리언스 코베런스 매트리스를 갖다가 안 써요. 안 쓰고 그냥 리그레션 모델을 쓰는 그런 타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어떤 민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다 나오고 각 포인트마다 베런스가 다 나오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프로젝트를 갖다 찾는 데는 그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제가 그 팩트들이 컨트리뷰션을 갖다 로딩에 관해서 우리가 디터민 할 수 있다라고 그걸 강조했기 때문에 조금 그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 사실상은 이 투크라이트 커브에서는 그게 다 나와요. 근데 이게 지금 케빈이 말했던 이 exploratory latent growth curve modeling 이 썸을 쓴 것에서는 그 문제가 정확하게 최 교수님 지적했던 부분이 정확하게 드러나요. 왜냐하면은 걔네들이 사용하는 그 방법은 베런스 코베런스 매트리스를 써가지고 활용하는 방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 두 개가 그렇게 큰 차이점이 나는 것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투크라이즈드 커브 자체를 갖다 쓴 부분은 저는 마음에 쏙 들더라고요. 그런데 이 썸을 갖다 가져오면서 그런 복잡성을 갖다가 그전에 그대로 갖고 오는 부분들은 조금 그 동의를 하는 편이긴 해요. 근데 그 파스모니어스 자체가 없어진다는 그 부분에서 저는 뭐냐면은 익스플로터리를 갖다가 좋아한다기보다는 핏을 갖다 하다 보니까 팩트 애널리시스에서 우리가 이게 정확하게 해놓고 하자 이래서 너무나도 그게 안 맞아 돌아가는 걸 너무나도 많이 보기 때문에 이 사실상 이 컨포먼트 팩트 애널리시스가 정말 맞을까라는 의심을 막 두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컨포먼트 같으면은 이 팩터들 상호 간에 어떤 관계도 굉장히 약해야 되고 정확하게 모델 그 어썸션 자체도 굉장히 강해가지고 그런 것도 다 드러나야 되는데 거의 제가 했던 것의 8, 90%는 이 팩트 애널리시스를 갖다가 컴포넌트 팩트 애널리시스 갖다 돌렸을 때 잘 안 나타나서 마리피케이션 인덱스 써가지고 지저분하게 막 가면서 이렇게 막 끼워 맞춰가는 짜집어가는 그럴 거면은 그거 갖다 버리자는 거예요. 이런 느낌. 어차피 그럴 거면은 차라리 베이지안으로 가든지 안 그러면 그럴 거면 이게처럼 거의 익스플로러토리 어프로치 해가지고 이렇게 가든지 이런 느낌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약간은 그렇게 이제 프로즈 앤 콘즈가 있기 때문에 그런 뭐 팔스모니어스에 관한 부분은 그 부분이 좀 쟁점이 또 될 수 있지 않을까 그걸 말하고 싶고요. 기본적으로 이 페이퍼에서는 이 썸이 나오고 난 다음부터는 사람들이 그런 컴플레인이 많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 썸을 만들어서 뭐 할 거냐고 딱 대답을 했을 때 저같이 어플라이드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컨포머터리가 안 돌아갈 때 이거 쓰지 이런 거였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이게 펀더멘탈리 우리가 이 썸 자체가 이 어떤 어썸션 자체보다는 팩터를 찾아내는데 좀 중점을 두자 이런 거 좀 달라서 사람들이 지금 최 교수님 그런 말씀하셨던 그 코멘트가 여러 번 지적되었던 것도 사실이에요. 그 제가 이 페이퍼를 쓸 때 그 있으면 활용해서 쓸 때 굉장히 좀 시간이 많이 걸렸던 것도 그걸 갖다 어드레스 할 때 사람들이 바로바로 안 받아들이더라고요. 있음이라는 것은 이 어썸션 자체가 안 돌아간다. 그렇지만 어썸션이 안 돌아간다는 그 컨버전스가 안 된다는 자체가 이 모델이 잘못됐거나 그런 것은 아닌데 그 방법을 찾아내기 위해서
우리가 좀 더 어썸션을 릴렉스하는 그 부분을 찾았기 때문에 이게 있음으로 된다. 그렇게 말을 하더라도 바로는 바이를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시간이 걸리긴 했는데 네, 요지는 그거였습니다. 요지는 우리가 그렇게 컨퍼머터리 돌렸을 때 그 삐걱삐걱삐걱 하면서 자꾸 모델을 갖다가 요래조래 바꾸는 그 부분은 저는 마음에 안 들더라는 거죠. 차라리 그럴 거면은 딱 깨놓고 이야기해서 우린 모른다. 찾아보자. 이게 더 낫지 않나. 어떤 그런 것이 있었고요. 뭐 하긴 뭐 지금 이게 감사합니다. 저희 뭐 다음번에 한 번 더 컨퍼머터리랑 익스플로러터리 한 번 더 붙으시죠. 저도 뭐 데이터가 서제션 해주는 모델 좋아하는데 그 다른 분들 코멘트 하시고 질문 이 교수님한테 해주시고 또 하나 더 남아가지고 오늘은 왜 이렇게 조용하시죠? 일단 저는 질문보다 코멘트가 하나 있는데 아까 전에 발표하셨던 이 논문에서 해석을 하는 부분이 이제 믹스처 마들과 이제 구별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프로치 자체는 굉장히 비슷하지만 나온 결과를 해석하는 방식에 있어서 이제 이 익스플로레티브한 이제 접근과 믹스처 마들링을 하는 방법 간의 해석상의 차이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네. 그 해석을 하는 것이 결국은 그 믹스처 모델링은 사실 person oriented 된 어프로치고 person의 클래시피케이션을 하는 거에 중점이 있는 반면 이 팩터 어널리시스 익스플로레토리한 이 접근은 사실 변수들의 데이터 리덕션 테크닉을 기반으로 하니까 변수 오리엔티드 된 접근이라서 결과에 대한 해석을 그렇게 달리하는 것이 아닌가 해도 맞는 네, 뭐 그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네, 네. 여기서 제가 이게 공통점을 뭐 저도 찾고자 했던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person oriented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을 갖다 가장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heterogeneous 그룹, 그 homogeneous 그룹 자체가 어디에 속하느냐 그걸 기준으로 해서 설명해 주는데 여기서 이 팩트를 갖다가 define 하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의 캐릭터리스트를 갖다가 이 팩트들로서 얼마나 잘 설명해 주고 있냐 이런 걸 보면은 이 부분 그 토크라이즈드 커브나 이 부분은 차라리 person centered 그 메소드가 더 맞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거의 fundamentally same이다라고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네. 약간 조금 약간 다른 어떤 에스펙트지만은 같다 이렇게 설명했던 부분이. 그런 거라면 믹스처 모델링을 하는 게 더 메이크 센스 한 것 아닙니까? 믹스 모델링의 그 가장 거의 비슷하죠. 네. 거의 비슷하죠. 네. 근데 믹스드 모델링에서 어떤 헤테로지니어스 그룹을 디파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캐릭터리스틱을 디파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약간 틀릴 수도 있고. 네, 감사합니다. 제가 조금 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럼 이것으로 마쳐도 될까요?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